자, 그럼 우리 삼국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어디 갑시다. 7페이지 가야라는 나라 있습니다. 가야. 우선 여러분들 이 가야가 그 우리 사만 지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나요? 변한 지역 알고 있죠? 변한 지역. 그 우리가 그 진한 지역이 바로 뭐더라? 신라 지역이 되고요. 이 마한이 이제 백제. 그리고 원래 백제는 한강이고 마한은 백제한테 다 먹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변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변한 12개 국가가 이제 육가야 연맹체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이제 가야만 보면 되고요. 가야는 되게 금방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야도 이제 마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 변한 지역에 가야가 있었고요. 몇 가야 연맹체라고 합니까? 12개 국가 이제 몇 가야 연맹체로 발달하더라? 6가야 연맹체로 발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가야는 다 외울 필요 없겠죠? 뭐 성주가야, 고령가야, 아라가야, 그 다음에 고령가야, 뭐 소가야, 금강가야. 몇 가야 연맹체더라? 6가야 연맹체. 그리고 여러분들 김수로 알고 있죠? 혹시? 김수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가야 고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설명하기 좀 힘들고요. 자, 이제 갈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강 이름만 무선하죠? 오늘 강 이름 잠깐만 외우고 갈게요. 그 여러분들 이 강 이름을 알아두면요, 직접 뭐 한국사 능력 검정이 무슨 강이냐 그딴 건 안 나오지만은 강 이름 알고 이 요약 보는 게, 그러니까 내가보다 김해 지역이 뭐 내물마리까지 같이 무슨 강지로 왔다? 낙동강이로 왔다. 그 강이 어딘지 머릿속에 알고 있죠? 그럼 암기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강 이름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가 무슨 강이라고 했었지? 우리 제일 먼저 배운 거 무슨 강이라고 배웠습니까? 두만강, 요건 알고 있죠? 대가리 두자 쓰더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무슨 강? 압록강,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요건 모르는 사람 없죠? 요거 무슨 강? 한강, 북한강, 남한강.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양수리 안 들어봤나요? 양수리? 경기도 양평 가면 양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양수리가 바로 뭐더라? 북한과 남한이 만나는 곳. 그래서 뛰어난 뭐더라? 강. 거기서 뭐 이제 뭐 음식 처팔고 막 카페 있고 그런데 데이트하기 좋은 곳. 거기 양수리가 되겠습니다. 모르시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한강 됐고요. 요거 들어갑시다. 북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봐봐요. 북쪽에서는요 하나 튀어나오고 두 개 튀어나오죠. 여기가 평안도 황해도라고 하거든요. 완벽하게 딱 들어간 곳이 있을 거예요. 요게 청천강이 이건 몰라도 돼요. 여기 사이에 있는 거. 되겠죠?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더라? 하나 튀어나오고 두 개 튀어나오죠? 여기 가운데 딱 들어가서 나오는 게 뭐더라? 청천강이고, 이건 중요한 강이 아니고, 이 뒤에, 이 밑에 이제 뭐더라? 북쪽에서 가장 커다란 강이 바로 무슨 강이 되더라? 대동강이 되겠습니다. 무슨 강이라고요? 대동강. 이건 알아두세요. 우리 대동강 하류 지역에, 이 대동강 하류가 바로 어디가 되더라? 바로 어디가 되더라? 장수왕이 천도했던 곳. 어디가 됩니까? 평양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평양 끼고 있는 게 바로 무슨 강? 대동강. 이건 국사에 계속 나와요. 장수왕이 무슨 천도? 평양천도, 대동강 하류지역. 고려에서는요 서경이라고 불렸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물산 장려운동 있죠? 여기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이총이 난도 어디서 일어났고 여기서도 일어났고, 그래서 지명이 뭐더라? 여기란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강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한 번만 들어봐요. 금강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강이 있다고요? 금강. 요 금강 상류가 우리가 배웠던 뭐가 되더라? 웅진과 사비 지역이 됩니다. 제가 이건 말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 서울 근처에서 여기를 뭐더라? 경기도라 불립니다. 서울 근처, 서울 경자. 그 다음에 경기도 밑에가 무슨 도? 충청도 지역. 충청도 밑에가 무슨 도? 전라도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쵸? 이 충청도와 전라도가 금강 하류를 기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금강 하류를 기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강이 있다 보니까 호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수 남쪽이다. 그래서 무슨 지역? 호남지방 그렇게 말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금강 지역에 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웅진, 사비가 있었더라. 네, 여러분들. 이건 배경 지시로만 들어가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강 요정만 하고 넘어갑시다. 오늘은 마지막. 이거 무슨 강인지 알고 있습니까? 낙동강. 되겠죠? 경상도에 있는 게 무슨 강이다? 낙동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류 지역에 여기 지역과 신라랑 가야가 같이 있는 곳이 무슨 강이다? 낙동강이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가야 금방 끝납니다. 자,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 가야 연맹체는요 무슨 강이 있다고 하니까 정기 가야 연맹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기 가야 연맹체를 이끌었던 게 바로 낙동강 하류 지역에 무슨 가야라고 있었습니까? 금간 가야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6가야 중에 있습니다. 일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힘이 셌다고 보시면 됩니다. 쟤를 주도해서 정기 가야 연맹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정기 가야가 있다는 게 무슨 가야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후기 가야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후기 가야는요 연맹체가 똑같을까요? 달라질까요? 연맹의 맹주가 달라졌기 때문에 후기가라고 했겠죠? 이 후기가는요, 나중에 대가야가 중심이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하면 이건다. 정기가에서 후기가로 갔다는 얘기는 금강가야가 힘이 강해졌다면 약해졌다는 뜻입니까?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맹의 맹주지를 뺏긴 거 아닙니까? 왜 뺏겼는지를 이걸 물어봅니다. 알겠죠? 우리가 배웠던 거 써먹으면 돼요. 400년에
외놈들이 어디를 급습하더라? 신라 경내를 급습하더라. 광개토대왕의 군사가 오니까 어디로 도망갔더라? 가야 지역. 그 가야가 무슨 가야? 금강가야 지역으로 도망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뭐더라? 외놈들 털어버리고 거기 무슨 가야도 있길래? 금강가야도 있대 같이 혼내주더라.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뭐더라?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되고요. 이제 무슨 가야? 대가야 중심 무슨 가야? 후기가야 연맹체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유의 잘하면 돼요. 광개토대왕은 금강가야를 정복한 거다 하면 쇠퇴시킨 거다. 쇠퇴, 멸망 아닙니다. 알겠죠? 힘을 다 빠뜨렸다.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여기 뺀나 나와요. 이렇게. 정기가에서 후기로 가야 바뀌게 된 게 누구의 친구이더라? 고려 군사의 친구. 알겠죠? 광개토대왕의 침략이 있었다. 요거 기억하면 될 겁니다. 또는 시험지 이렇게 나와요. 지도에서 표시할 때 이렇게 나와요. A와 B로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더라? 무슨 가야? 금강가야죠? 그리고 내륙에 있는 게 바로 뭐더라? 대가야. 얘가 두 번째로 힘이 셌던 놈이에요. 얘가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무슨 가야 중심으로? 대가야 중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화살표도 이렇게 해요. A에서 B로 연맹의 맹주체가 바뀌었다. 왜 그러냐? 그럼 누구 고르면 돼요? 광개토대왕의 공격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어렵게 나올 때도 이 정도밖에 안 물어봅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정기가의 맹제 연맹의 중심체가 뭐라고요? 무슨 가야? 금강가야. 그 다음에 후기가에는 무슨 가야가 되더라? 대가야. 왜 바뀌었더라? 누구의 침공이더라? 광개토대왕의 침략이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리고 이 대가야, 이 후기가야, 대가의 중심의 후기가는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결국 누구와 누구의 틈바구니 있다 보니까 백제와 신라의 틈바구니에 있다가 결국 누구한테 병합당하더라? 신라에게 병합당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됐지 여러분들? 그래서 신라에게 병합당했던 거 꼭 기억하면 되고요. 버프왕 때 무슨 가야가 먼저 끝나고요? 금강가야가 끝나게 되고요. 진흥왕 때 무슨 가야가 끝났다? 대가야가 끝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버프왕 때 금강가야 항복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김유신 들어봤죠? 김유신 바로 금강가야 왕족 출신이에요. 항복해 들어가. 아, 가야 이제 못 살겠다. 그냥 이럴 바에 뭐다? 신라에 그냥 항복하자. 그럼 금강가야 끝나니까 어떻게 해? 가야 연맹체가 되게 많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진흥왕 때보다 끝장내버린 게 바로 뭐다? 대가야마저 병합되었다. 버프왕 때 무슨 가야? 금강가야. 진흥왕 때 무슨 가야? 대가야. 그럼 가야 연맹체 끝났습니다. 간단하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가야는요 특징적으로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이 가야 지역은 무슨 지역의 출신이었다? 변한 지역이었죠? 무슨 농사 잘 됐을까요? 똑같게? 벼농사 잘 되고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 철. 그래서 가야하면 철의 나라라 불립니다. 가야하면 뭐의 나라? 철의 나라. 예, 말까지 철이 남아도니까 말까지도 다 철갑을 둘 정도로 철이 남아돌았던 게 바로 가야 지역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혹시 모를까봐 진짜 어렵게 이것만 들어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그 해안가에 있는 게 무슨 가야죠? 해안가에 있는 게? 금강가야죠. 내륙에 있는 게 무슨 가야입니까? 대가야 되죠. 그럼 이거 하나만 일본 외와 그다음에 중국 낭랑에 철을 수출해서 발달했던 나라는 대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금강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해안에 있어야지만 수출하기 편하겠죠? 예, 그거 뭐더라? 금강가야. 예,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드럼만 쓰면 되고요. 여러분이 암기할 거 뭐더라? 침략 때문에 힘이 약해졌다. 그다음 누구한테 병합당했다? 버프왕과 진흥한테 점령당했다. 자, 이제 여기 교재 들어갑시다. 자, 정기가야 보이죠, 여러분들? 정기가야 밑에 무슨 가야 줄치고요? 금강가야 줄치고 거기서 숫자 적어보겠어요? 3, 4 이렇게 적으면 돼요. 여러분들 광개토대왕이 몇 세기 때 공격했죠? 400년이죠. 그럼 몇 세기 때 공격했더라? 5세기 딱 초반에 공격하죠. 그럼 금강가야 몇 세기야 몇 세기 때더라? 3, 4세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뭐 굳이 세기는 아니어도 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400년 광개토 그걸 기억해달라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광개토대왕 줄치고 별표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가의 맹주는 무슨 가야라고 하더라? 대가야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점차 세퇴하다가 버프왕 때 무슨 가야? 금간 줄쳐놓고요. 진흥왕 때 무슨 가야? 대가야 이렇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가야 이렇게 해두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가야랑 관련된 문제는요 매우 쉬운 문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안타깝게 34번. 네. 그 오늘 과제로 나간 프린트는 가야 문제 2문제 있을 겁니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요. 우선 우리 프린트 놔두고 10페이지. 자, 우리 실전 문제 10페이지 34번. 자, 10페이지 34번. 김해 대성동. 거기 봐요. 출토된 판가본이죠. 여러분한테 뭐 철갑으로 된 거 말이라던가 갑옷 나오면 어느 쪽으로 하면 될까요? 가야 지역으로 가면 돼요. 가야 지역. 그리고 거기 또 무슨 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낙동강 나와 있고 중앙지 국가로 발달했다 못했다? 못했다. 연맹 국가에서 끝났다. 그럼 확실한 뭐더라? 가야 되겠죠? 가야랑 관련된 거 들어가면요.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1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2번 저거요. 무슨 왕? 무슨 왕? 무령왕. 백제 6세기 무령왕이었습니다.
3번은요. 제가 오늘 했는데 고구려. 4번도 적어놔요. 고구려예요. 고구려의 무슨 법? 진대법. 8조법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고조선.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대법도 지금 시간 남으니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대법. 고국천황했던 게 진대법이고요. 그냥 진대법은 고구려에서 했던 거다 알아두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가장 힘들어할까요? 맞춰봐요. 봄. 다 알고 계시네. 신기하게. 봄철에 가장 힘들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가을철에 뭡니까? 추수하지요. 겨울철까지 신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겨울철까지 다 먹게 됩니다. 그럼 언제 때? 봄철에 딱 신향 떨어집니다. 이때가 말합니다. 춘궁기라고 하죠. 봄춘자. 가장 궁할 때. 그러고 보더라. 춘궁기. 이때 가족들 꽁꽁 굶겨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은 어떨까요? 귀족한테 가서 곡식을 꾸게 됩니다. 그럼 귀족들은 공짜로 빌려 가면 이자 붙일까요? 이자를 붙이겠죠. 이자가 당연히 고리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을에 대가 되는데 가을에 갚아야 되는데 가을에 보다 흉령이 들어요. 그러면 갚아요 못 갚아요? 갚지 못하죠. 그 순간 뭘까요? 땅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장농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되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갚지 못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노비로 팔려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남게 되죠. 그때보다 농민 폭등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누가? 국가가 언제? 봄철에 낮은 이자로 곡식을 빌려줬다가 언제 대갚게 한 거? 가을에 대갚은 거. 춘대 춘납 제도라고 하거든요. 춘대 추납. 됐고 그냥 봄철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대갚게 한 거. 이게 무슨 법이더라? 진대법.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어디서 했더라? 진대법은 고구려에서 했더라. 그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4번 이렇게 쓰면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내용교재 다시 봅시고 내용교재에서는요. 페이지 몇 페이지? 8페이지 갑시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8페이지 3구의 관등 조직 딱 봐도 꼴 보기 싫지요. 맞죠? 네, 근데 딱 형광펜으로 칠할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느낌상 여러분들 고구려 봐봐요. 거기 고구려 빨간색 글씨 보이죠? 큰 글씨로. 대대로 보이죠? 이걸 재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상이 뭔지 알죠? 오늘날 따지면 무슨 총리? 군부총리죠. 이게 되셨죠? 그냥 국정을 보다 총괄했던 신하 중에 대빵. 그걸 보더라. 고구려에서 뭐라 불렀다? 대대로라 불렸다. 그렇게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자, 백제 또 줄치면 돼요. 백제는 육자평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6명의 최고 귀족이 있겠죠. 그 6육자평 중에서 가장 높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상자평. 되겠죠? 백제 최고 높은 새끼 뭐라고 부르더라? 상자평. 요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신라는요.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건데 대등 중에서 가장 높다. 무슨 대등? 상대등. 암이 되겠죠, 이거는. 대대로 어디 거? 고구려, 상자평, 백제, 그 다음에 상대등 뭐더라? 신라. 이건 그냥 암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네,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바로 갑시다. 삼국의 통치제도. 딱 봐도 또 꼬라지 보기 싫은데요. 다 필요 없고요. 귀족 회의만 암기하세요. 거기서 무슨 회의? 귀족 회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외웠던 거 고려의 무슨 회의? 제가의 백제는요. 정상, 바위 위에서 재상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되겠죠? 투표로서. 바위 위에서. 정치를 논할 때 어디서 했다? 바위에서. 되겠죠? 정사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신라는요. 신하들의 뭐더라? 만장일치를 화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회의? 화백회의. 애우긴 좋아요, 이거. 백제는 뭐더라? 정사암, 백정.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고요. 신라는 뭐더라? 신화. 신라는 뭐더라? 화백회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겁니다. 자, 고구려 무슨 회의라고요? 제화회의. 백제는 무슨 암? 정사암회의. 신라는 무슨 회의? 화백회의. 그 다음 화백회는요. 만장일치. 그렇게 필게 되면 돼요. 만장일치. 여러분들 그러면 그 귀족들의 파워가 제일 셌던 곳은 어디가 될까요? 귀족들의 파워가 제일 셌던 곳은 어디가 될까요? 신라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지금 화백회가 무슨 일치? 만장일치가 되겠죠. 맞죠? 신하들이 만장일치해서 어떤 의견을 왕한테 제시하죠. 왕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무시하기 힘들겠죠. 신하들이 만장일치인데. 그래서 신하들의 신권이 강했던 게 신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그냥 배경 지식.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면 됐고요. 자, 페이지 10페이지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우리 무슨 통일 들어갑시다. 삼국통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통일 과정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이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의 뭐더라? 전성기, 그 다음에 삼국통일을 누가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까? 신라가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요 파트 제목이 삼국통일 과정이죠. 내용 물어보면 순서 물어본다. 순서 물어보면 됩니다. 순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 순서 위주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겠어요? 요건 직접적으로 안 나옵니다. 중국이 우리 삼국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두 개 나라로 크게 분열되었습니다.
두 개 나라가 아니라 되게 복잡했던 나라예요. 이 유목민족이라고 알고 있죠. 말탄 애들, 징기스칸 민족들, 걔네가 화북지대를 차지합니다. 여기 파란색이. 그리고 원래 중국의 한쪽은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걸 얘네가 또 왕위가 계속 바뀌어요. 북위가 동해서이 되고 북제가 북주로 바뀌고 얘는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계속 바뀌거든요. 퉁쳐도 보다 북조와 남조 그냥 두 개로 분열되었던 시대다.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말때에 어떤 나라가 통일하더라? 수란 나라가 통일하게 됩니다. 드디어 남북조를. 되겠나요? 그 다음에 이 수나라가 어떤 나라 공격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고구려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처음 망했던 나라가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나라가 30년에 망하고 어떤 나라가 당나라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신라랑 누구랑 동맹이더라? 당과 동맹에서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이제 어떤 나라가 나오더라? 수와 당나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저게 커다란 특징입니다. 중국이 두 개로 분열되죠.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간섭을 할까요? 못해요? 못해요. 지네끼리 싸우다 보니까. 근데 중국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지요. 주변 국가를 놔둘까요? 복속시켜버릴까요? 주변 국가를 복속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원래 6세기 때 여기 돌거리라고 보이죠? 고려가 얘네와 싸우다 보니까 국력이 약해진 거예요. 6세기 때. 네, 여러분들. 근데 갑자기 중국에서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다? 수와 당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돌궐과 고구려가 뭘까요? 싸울까 하면 연합하게 될까요? 연합하게 됩니다. 중국을 막아내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6세기죠, 여러분들. 6세기 말이죠. 백제는 신라랑 사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배신 때린 놈들 아니까 신라가 관산성 전투 6세기 중반 이후에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백제는 누구랑 연합할까요? 고구려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제 나제동맹, 여제동맹, 고구려, 그 다음 백제, 무슨 동맹? 여제동맹. 됐죠, 여러분들? 백제놈들 항상 누구랑 친했더라? 외놈들과 친했더라. 그래서 무슨 지정? 남북진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럼 이 당시 신라는요, 진흥왕 이후가 되거든요. 상황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나게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신라는 진흥왕 때 잠깐 반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솔직히 배신 때리고 한강 유역 처먹고 그 다음에 뭐더라? 고구려한테 뭐더라? 정복해서 간 게 아니라 뭐더라? 퉁쳐서 간 거 아닙니까? 돌고랑 싸우던 그 시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당시 6세기 때는 신라는요. 누가 누구의 협공을 받을까요?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받으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집니다. 여러분 백제 의자왕 들어봤죠? 삼천궁녀. 그 의자왕이 엄청나게 뭐더라? 백제의 원수를 갚았던 왕이에요. 신라의 원수를 갚았던 왕이 의자왕이라고 보시면 된다. 40여 개의 성을 빼앗고요. 김춘추의 성 뭐더라? 그 사위의 성도 뺏었던 게 의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신라 상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김춘추 들어보셨죠? 있어요. 신라에 김춘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갑니까? 처음에 고구려 갑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고구려에서 꺼져 그러니까 뭐더라? 어디 가고? 당나라에서 무슨 동맹? 나당 동맹하면서 드디어 신라가 삼국 통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걸 무슨 진영? 동서진영과 남북진영이 뭐더라? 교차하고 있죠? 무슨 형 외교? 십자형 외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몇 세기에서 몇 세기?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되겠죠? 삼국 통일은 몇 세기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7세기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당시 국제정세. 거기다가 그냥 몇 세기라다? 7세기.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7세기 초의 상입니다. 무슨 지정? 남북진영과 동서진영의 십자형 외교더라. 따로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동서진영의 맹주가 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되더라? 고구려가 된다는 거 아시죠? 동서진영의 죄송합니다. 나 혼자. 남북진영의 힘세 세는 누가 됩니까? 고구려. 그 다음에 동서진영의 힘세는 누가 될까요? 중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고구려와 중국과 싸우는 대중국 항쟁인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가 누구의 항쟁을 막아냅니까? 수나라와 어떤 나라?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고구려의 무슨 항쟁 먼저? 대외 항쟁부터가 시작입니다. 첫 번째 어떤 나라 먼저 공격을 막아낼까요? 수나라의 공격을 막아내더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수나라가 몇 차례나 공격한다? 4차례나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4차례 다 물어볼까요? 안 물어봅니다. 딱 이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대책을 세웠고 어떠한 전투가 가장 유명한 전투인지 딱 하나씩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대책은 별거 없습니다. 제일 먼저 뭐더라? 선빵 먼저 때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가 공격할 걸 미리 알고요. 어디 지역을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요동 아니면 요서 지역을 먼저 공격할까요? 어디 지역? 요서 지역을 먼저 갑니다. 요동 지역은 항상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부터 요동 지역은 어디의 땅이었다? 고구려 땅이었고요. 이제 고구려는 수나라가 공격할 거 알고요. 어디 지역을 먼저 선제 공격했다고요? 요서 지역 선제 공격. 되겠죠? 그래서 수나라 대군이 드듬다 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나라 몇만 대군이라고 합니까? 100만 대군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 들어봤죠? 1914년에 했던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세계사에서 이런 숫자 없습니다.
세계 전쟁상 엄청난 대군이에요. 간단하게 하나만. 이 성이 100만 대군이 나오려면요. 성에서 나오는데 한 달 걸려야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대군이 뭐더라? 수나라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고구려는 이 수나라 대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을 했을까요? 그 평야 전투가 아닙니다. 성곽 전투라 합니다. 초야 전투에서 모든 뭐더라? 들판을 다 불태워버리고요. 마을 주민들은 어디다? 성에다가 다 뭡니까 여러분들? 다 집어넣게 되고 성만 뭔가 고수하는 정책, 이 성곽 전투를 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작전로가 될까요? 보급로가 될까요? 보급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작전 무대가 먼저 나가지요. 맞죠? 근데 성 같은 거 여러분 드라마 보면 왜 부실까? 이런 거 생각 들지 않지 않아요? 맞죠? 그냥 성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성을 부시냐면요. 성을 지나치게 되지요. 그럼 이제 성을 지나치게 되고 뒤에 뭐가 올까요? 후속부대, 보급부대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성을 지나치게 되면요. 바로 성벽에서 누가 나서 병사들이 나서 보급을 차단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은 뭐 하는 거? 다 부시고 하는 게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 하나 부시는 거 여러분 드라마 한번 봐셨죠? 엄청 정신없지 않습니까? 막 달려들면 사대 던져버리고 올라오면 화살로만 맞히고 막 기름 붓고 돌멩이 치고 엄청나게 뭐더라? 많은 뭐더라? 이거 없구나. 자, 하여튼에 그 성곽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라가 와서요. 여러 가지 성을 보다 부시고. 그러면 시간이 어떨까요? 많이 걸리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게 되죠. 못 떨어질까요? 식량 다시 딱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철군해야 되겠죠? 철수하면 이제 고구려는 다시 뭐 할까요? 다시 뭐 하게 될까요? 성벽을 다시 쌓게 돼요. 그럼 또 오지요? 그럼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몇 차례나, 4차례나 계속했던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더라? 수나라도 망했던 게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동북아에서 성곽 전투를 가장 잘했던 게 바로 뭐더라? 고구려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무슨 전투더라? 을지문덕이 무슨 전투입니다? 살수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봐봐요. 자, 수나라 100만 대군이 왔는데 똑같이 뭐다? 막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뭐더라? 우주문을 시켜서요. 30만 별동대를 만들게 됩니다. 30만 별동대만 따로 보내서 어디를 공격하라고 합니까? 평양성을 공격하라고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별동대를 보내서 이때 뭐더라? 이 우중문의 군대를 맞서 싸운 게 을지문덕이 되겠습니다. 싸웠다면 이겼다면 패배, 싸웠다면 또 패배, 계속해서 뭡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어디까지? 평양성까지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느낌 오지요? 이거 일부러 져준 거라고 느낌이 오지요? 이 수나라 군대 30만 별동대 뭘까요? 보급부대 챙겨왔을까요? 안 챙겨왔을까요? 안 챙기고 적신 깊숙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나라 장수 신났지요. 내가 곧 있으면 다 평양성을 점령할 수 있다. 고구려 군사 별것도 아니구나. 이러고 의기양양할 때 드디어 을지문덕한테 편지 한 통에 전해집니다. 수나라 장수에게 너의 신묘한 계책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깨달았다. 전쟁에서 날 그렇게 많이 이겼으니까 그만 만족하고 돌아가라. 일종의 뭐하는 편이다? 조롱하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너희 새끼야 여기 함정에 빠진 거다. 그래서 이제 수나라 장수가 아차 싶어서 돌아가는 길에 청천강 거기 보더라 살수가 되겠습니다. 청청할 때 속도가 빨라지면 느려질까요? 느려지게 되겠죠? 이때 급습해서 전군을 절멸시켰던 게 유명한 문제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되겠습니다. 세계 전쟁상 가장 잔인한 전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한번 이긴 다음에 도망가는 패잔명들 쫓아갈까요? 안 쫓아갈까요? 원래 안 쫓아가는 게 정석입니다. 괜히 쫓아가다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요 어디 지역까지? 요서 지역까지 계속 쫓아갔다고 합니다.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싹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만 중에서 2천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거의 99%보다 전멸시켰던 게 을지문덕의 살수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시해요. 왜 이렇게 잔인한 전투가 일어났냐? 전쟁에서 계속 지지 않았습니까? 이때마다 뭔가 자기 형제 같은 분다 부하장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을지문덕 참고 했다. 이때 폭발시키는 겁니다. 살수됐다.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자, 하여튼 얘기가 길었고요. 요거 보급로가 중요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요거 나중에 임진한테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건 매우 간단합니다. 수나라에 대해서 무슨 대첩이 유명하더라? 살수대첩이 가장 유명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당나라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 수나라는 결국 고구려 원정터였다가요 결국 망하게 되고요. 이 나라를 이어받은 게 뭐더라? 당나라. 당나라 또한 고구려보다 본때에 보였다 공격하게 됩니다. 몇 차례? 3차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결국 또 뭐더라? 막아냅니다. 고구려가. 자, 이제 대책 하나만 들어갑시다. 당나라가 좀 더 강력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다시 한번 성벽을 뭐다? 다시 한번 견고하게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우리나라는 만리가 아니라 무슨 장성이 될까요?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이 천리장성을 감독했던 그 장군이 누가 될까요? 그 중국의 소문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영계 소문 장군이 이 천리장성을 감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장성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천리장성. 그리고 많은 전투가 똑같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유명한 전투가 바로 무슨 전투더라?
안시성 전투란 거 그거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지 여러분들. 수나라는 간단합니다. 무슨 대처? 제일 먼저 대책이 뭐라고요? 무슨 공격했더라? 선제 공격. 이겼던 전투는요? 살수 대처. 그 다음에 당나라의 대책은요? 무슨 장성? 전리장성. 그 다음 무슨 성 전투가 임무더라? 안시성 전투가 임무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출치고 넘어갈게요. 거기 수나라 어디 선빵 때렸더라? 요서. 자, 다음에 무슨 대처 하나 줄치면 돼요? 살수 대처. 그 밑에 신묘한 계책은 첨를 궁구하고 기묘한 계책은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게 뭐더라? 을지문덕이 뭐더라? 수나라 장수에게 보낸 조롱하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당나라 들게요. 무슨 장성 줄치면 되고요? 전리장성. 자, 그 다음에 무슨 정전투 들어가면 됩니까? 안시성 전투. 그렇게 하면 형광펜 칠해놓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간단하게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무슨 대첩인지 알 수 있어요? 살수 대첩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될까요?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시 내용 가세요. 이제 순서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순서만.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결국 고구려가 이렇게 중국 침략 총합이 뭔가 7차례 침략을 다 망했던 게 고구려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신라가 삼국통일하죠? 신라는 바로 당나라 가서 딱 한마디 한 겁니다. 우리가 보급로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결국 고구려도 버틸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돼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 여러분들? 결국 삼국통일의 원동력은 뭐더라? 무슨 동맹이더라? 나당 연합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신라는 당과 연합해서요. 자, 이제 순서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어디 먼저 끝날까요? 고구려는 백제. 백제 먼저 끝납니다. 당나라는 고구려 먼저 치자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라 입장에서 백제가 끝나야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너네 보급로를 책임져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나라 먼저 끝납니까? 백제 먼저 660년에 망하게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나라 먼저 끝났다고요? 백제 멸망. 그리고 이 백제 멸망 관련해서 사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유명한 장군 있죠? 황산벌의 대백장군. 그거 나오면 뭐더라? 아, 백제가 멸망한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제 멸망한 다음에 백제 사람들은요, 다 좋아할까요? 야, 이 우리 신라 사람 됐다, 만세하다? 이거 아니겠죠? 백제를 다시 한번 살리자. 백제 무슨 운동? 부흥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백제 부흥운동은요, 이름이 좀 이상한 애들이 나옵니다. 어떤 애들? 흑지상지. 되겠죠? 흑지상지라던가, 복신이라던가, 도침. 되겠죠? 왕자 누가 있더라? 풍.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 외울 필요 없고 사료에 뭐더라? 흑치상지 또는 뭐더라? 복신, 도침, 왕자뿡 뭐 이런 놈이 나왔다. 그럼 이거 무슨 뭐더라? 백제 부흥운동. 한마디로 삼국 통일과정이다. 그것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름 이상한 애들 나왔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때 외놈들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왜구들도 도와주러 옵니다. 일명 백강전투라 해서요. 그만큼 백제와 외는 긴밀했음을 보여주더라. 자, 백제 끝났고 백제 부흥운동. 자, 한 번만 이름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분들 있다고요? 무슨 상지? 흑시상지. 그 다음에 누가 있다? 복신가, 도침, 왕자 누가 있다? 뿡. 그 다음에 어떤 새끼들 왔더라? 외놈들도 도와줬더라. 백제 부흥운동 다 진압되고요. 이제 어떤 나라 끝날까요? 668년에 어떤 나라? 고구려마저 멸망당하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고구려 또한 고구려 부흥동 일으킬까요? 아니게요? 일으키겠죠? 요때는 이름 정상적인 사람들 누구? 고현무와 누가? 건모잠이 활약했다고 합니다. 사람 이름 그닥 안 중요합니다. 알겠죠? 순서만 잘 기억합시다. 나당 동맹 다음에 어떤 나라 끝나고요? 660년에 백제 멸망. 그 다음에 어떤 나라 끝났다? 고구려 멸망. 됐나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신라는 당나라 연합해갖고 결국 삼국 통일하게 되는데 이 약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했을까요?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 한반도로 다 나눠 가지자고 했습니다. 당나라는 무슨 강을 기점으로 해서요? 대동강을 기점해서 북쪽은 누가 하겠다? 당나라 하겠다. 남쪽 누가 가져라? 신라가 가져라. 하지만 당나라 입장에서 어떨까요? 드디어 그 무서운 어떤 나라가 끝납니까? 고려가 끝났죠? 한반도를 뭔가 다 처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놈들이 이런 걸 설치해요. 웅진도독부, 안동도부. 여기까지는 인정하겠어. 무슨 도독부 하지? 계림도독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어디 마저 먹겠다? 신라마저. 그래서 이제 신라는 무슨 이제 나당 동맹 아닌 나당 전쟁? 나당 전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결국 신라가 삼국 유민들과 더불어서 누굴 몰아내면서 당나라 몰아내면서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물리전 전투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성 전투와 매소성 전투와 무슨 성 전투가 유명할까? 기벌포 전투가 유명하다고 보면 됩니다. 애우긴 좋아요. 순서대로 매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매소성과 무슨 포 전투? 기벌포 전투. 됐죠? 여러분들 성 전투 지금 몇 개 나왔다? 4개 나왔습니다. 백제 성화 무슨 성 전투? 관산성 전투.
그 다음에 고구려가 당나라 싸울 때 가장 유명한 전투, 영화라도 나온 거. 안희성 전투.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개구나. 매소성 전투. 여기 다 삼국통일. 그 다음 마지막에 전부 다 기벌포 전투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매기. 그래서 이 기벌포가 676년. 이러면서 당나라를 보더라. 대동강 이북으로 몰아내면서 유명한 삼국통일의 대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순서 이제 줄치고 마무리 줍시다. 자, 우리 어떤 거? 나당연합 줄쳐놓으면 되고요. 자, 거기 줄쳐요. 백제 멸망. 그 다음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애들이 활약했다. 눈으로만 봤어요. 흑치상지, 복신, 도침, 왕자풍. 일본 새끼들도 도와줬구나. 자, 그 다음에 줄치권은 뭐더라? 668년. 어떤 나라 멸망?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고구려도 부흥운동이 일어났구나. 고씨와 검씨가 있었구나. 그렇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당 전투 들어갑시다. 그 웅진, 계림, 안동이라고 보이죠? 요게 뭐더라? 당나라가 한반도를 처먹기 위해서 설치한 행정구역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로 암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고 건너뛰시고 여러분이 알아둘 거. 매소성 줄치고요. 무슨 포? 기벌포. 그러면서 드디어 대동강 이남의 삼국통일이 이루어졌더라. 됐지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두 문제 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36번, 37번. 자, 32번 봅시다. 32번.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기벌포 나왔으니까 무슨 전쟁입니까? 나당 전쟁. 전에 몇 번? 3번. 그 다음 37번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쳐봐요. 연개소문. 자, 그 다음에 거기 줄 쳐봐요. 당나라 장수 이적이 신라 날생기병 500명 앞에서 평양성. 누가 연합해서 평양성 공격하고 있습니까? 당과 신라가 같이 평양성 공격하는 거죠?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더라? 고구려 멸망과 무슨 운동이다? 부흥운동. 전화 몇 번? 5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아마 두 가지로 나누시죠, 지금. 기초, 심화로 나누시죠. 기초 문제에서 난이도가 어려운 게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심화에서 난이도 쉽게 나오면 딱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죠. 실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오늘 준 프린트 있죠. 오늘 준 프린트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1번 잠깐 보시겠어요? 1번. 표시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뭔지 알겠죠? 무슨 도끼입니까? 주먹귀들이죠? 그래서 구석기 세상 고르는 것. 요건 뭐 난이도가 비슷하지, 여러분들. 그쵸? 그 정도가 되겠고, 2번 문제 봐요. 제주도 고산리 유적. 씨발 어렵다. 그 다음에 또 기원전 8000년 이렇게 나와있죠? 다 필요 없고 맨 마지막에 갈돌과 갈판 보이지요? 그럼 이거 뭘로 가면 될까요? 신석기 시대.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난이도 조금 더 한 번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 네. 자, 다음에 한 장 넘기시고. 5번 문제 봐봐요. 5번 문제. 5번 문제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5번 문제 봅시다. 살아보는 고조선의 역사. 주나라가 세계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 됐고 동쪽을 침략했다. 조선 후 역시 스스로 왕을 취하고 군사해서 연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자, 다음에 가시기 상황을 고르라고 합니다. 가시기 상황.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다? 위만이 망명했다. 여기 나와있죠, 여러분들? 그럼 가식에 들어갈 내용. 이거 문제 되게 어려운 거다. 잘 찍어봐요. 이 문제 어려운 거예요.
졸라 어려운 거예요, 이거. 틀려도 돼요. 찍어봐요. 자, 갈게요. 자, 여러분들, 누가 공격하다고 합니까? 연나라가 공격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상황보다 연나라가 공격하는 거 들어가면 되죠? 기억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절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왜 그런지 알겠죠? 위만 다음에 뭐더라? 한나라가 공격하니까.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거기 릴번이 좀 어려운데, 조선상 역계경이 무리일구고 진구로 남아있다. 이게 조선의 고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더라? 기억과 디귿,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문제 어려운 겁니다. 아, 이거 내가 문제 제대로 안 보고 뽑아낸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아, 표정 제대로 하고요. 알겠죠?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요. 자, 그럼 6번 봐봐요, 6번. 6번 이거 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떤 나라? 벌써 까먹었어요? 단군, 과마, 책화, 어떤 나라? 동예가 되죠? 그럼 우리 동예, 우리 제천인사 뭐라고 배웠어요? 무천 배웠었죠? 네, 무천 정답. 여기 여러 나라 난이도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10번 봐봐요, 10번. 10번 태왕. 이거 무슨 왕이 될까요? 이번 시험에 영토 확장했대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더라? 광계라고 나와있죠? 꼬라지민가 무슨 왕? 광개토 대왕이 되겠죠? 우리 광개토 대왕 때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죠? 영락연호 기억하죠? 그럼 정답 몇 번 하면 됩니까? 2번. 됐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있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전에 실전 문제보다 난이도가 좀 있죠. 되게 어려운 문제 뽑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더라. 중요한 거 위주로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이거 문제 풀고 틀렸다, 실력 없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했듯이 복습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 요약집 다시 한번 보면서 평강패시란 거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풀었던 문제 있죠? 그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더라? 요 문제 푸시면서 해설지 보면서 하나하나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나눠진 과제 문제는요, 맞추면 되게 잘하는 거고, 못 맞춰도 보다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두시고 준비하면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딱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 표정 점점 안 좋아지니까 딱 한 문제만. 12번. 자, 12번 볼게요. 12번. 삼국시대 때에서 가장 어렵게 나온 게 시기 물어보는 거죠? 맞지, 여러분들? 자, 시기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가봅시다. 고려왕 거련이 몸소 군사를 입고 백제 공격했다. 우리 아까 지금 거련 이거 아까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장수왕이라고. 그래서 실전 문제 쉽다고 여러분들 그거 문제 뭐야 이렇게 쉬워. 그게 아니라 사료가 다 좋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려고 한 겁니다. 사료는 대부분 중복돼서 나오니까. 됐나요? 그 거련 모르더라도 나와 있죠. 고려왕이 뭐다? 백제 공격했다. 그리고 백제 이미 무너졌다. 그리고 왕도 대져버렸다. 그럼 무슨 왕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장수왕이란 거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장수왕 적어놓으면 되고요. 나는요, 금강국의 왕인 김두해가 왕비하 사명의 아들, 큰아들인 노총, 어쩌고저쩌고 되고서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료 출전은 무슨 봉기라고 나왔어요? 신라 봉기니까 어디에 항복했다? 신라에 항복했다고 했죠? 금간국주. 어떤 가야가 될까요? 금간가야가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왕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법흥왕.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다음에 시기로 알맞은 거. 백제 한석이 무너졌다. 그래서 백제 어디로 도망갔더라? 웅진천도.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2번 볼까요? 대가에는 언제 때? 진흥왕. 나 이유가 되겠죠. 고려가 낙랑군 수출했다. 요건 좀 어려운 겁니다. 고구왕 전 3세기 때 누가 했다? 미천왕이라고 했었죠. 4세기 초반이구나. 313년 4세기 초반에 미천왕. 요게 되겠고요. 매소석은 이거 알겠죠, 여러분들? 매기. 이건 삼국통일인가 나 이유가 되겠죠. 나 이유. 그 다음에 신라가 함경도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함경도가 우리 옥저 지역. 여기 함흥평야 일대. 그럼 이거 무슨 왕태더라? 진흥왕. 그래서 나 이유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맞나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냥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고, 문제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이 복습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문제 풀다가 너무 어려우면요, 바로 그냥 카톡 보내세요. 그러면 이것보다 난이도 좀 낮은 문제로 다시 보내드릴게요. 연습하기 좋은 문제로. 알겠죠? 아니다, 난 이 문제 술술 풀린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아니다, 이 문제 시발이다. 그러면 나한테 문자 보내면 바로 문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복습 꼭 좀 잘해주시면 되겠고요. 복습 꼭 잘해주시고 수업 빠지지 마시고요. 절대 알겠죠? 지각하지 마시고 진도 다음 시간부터 더 빠르게 나갈 겁니다. 오늘 첫 만남이라고 좀 천천히 나간 거고요. 다음에는 후두둑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 잘해주고 몸 건강히 있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